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뇌병변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육아 보조에서 활동 보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심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오며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또 등급을 받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심사 직후 이의 신청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육아보조라는 말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네, 육아보조랑 활동보조 모두 정식 명칭은 아니고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 그리고 장애아 아이돌봄이 장애아 아이돌보미 서비스 뭐 활동보조는 정식 명칭이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뭐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건지 아시기는 아실 건데 이게 육아보조랑 활동보조가 다른 게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래 만 6세부터인가 이렇게 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 6세 이전에는 이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건 한 두세 달 걸리는 것 같죠. 안내는 거의 평균 2달로 안내를 사실 하긴 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 통상 보니까 한 달 반? 아니면 빠르면 한 달에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2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아무래도 심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등급이 나와야지 네, 맞아요. 받으실 수 있지. 그게 나오기 전에는 뭔지 모르는데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조금 독특한 건 질문 안에 이미 이의 신청은 깔고 가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뇌병변 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뇌병변 친구들이 시간을 좀 더 많이 받기는 해요. 근데 아마 장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으신 게 맞으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저 때만 해도 연간 480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안 돼요. 연간 480시간이래봤자 한 달에 한 40시간? 뭐 40시간 초반대를 쓰는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모르시는 또 분들이 계실까봐 장애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겠다고 말을 해라라고 해도 얘기했는데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얘기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동사무소 특성상 담당자가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담당자에 따라서 적극적이신 분은 몰라도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다, 가셔라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단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금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도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한 아이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더라도 많은 시간의 급여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원하시기도 하고 근데 전 둘 다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구해지진 않아요. 제가 활동보조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급여 받는 그 체계가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뭐 이게 성향 차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아이돌보미를 2-3명 하면 시간을 이렇게 안배해가지고 2-3명을 보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 오히려 뭐 교통비도 나오고 조금 활동지원 그 급여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책정돼서 본인은 그걸 더 선호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굉장히 선생님 잘 안 구해지신다고는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단가가 달라요? 단가는 제가 볼 땐 비슷한데 교통비를 뭐 별도로 책정하는 교통비인가? 그걸 따로 아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확정해서 이제 보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실 뭐 교통비 이런 거는 다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좀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아 단계 만 6세 이전에는 보통 받는 게 보통 40시간이에요. 월 40시간.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을 가진 친구가 활동지원 서비스로 넘어오면 90시간에서 120시간, 많게는 150시간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40시간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시간을
받고,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지만 100시간의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한 명 맡으면 40시간이 최대야. 그럼 40시간이라고 40시간의 보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몇 명 구해야 내가 100시간에 네. 이런 게 받으니까 선생님 구하는 게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자체가 더 적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어렵게 구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제도가 있는 만큼, 그리고 어차피 만 6세 이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제도가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아직 그거 모르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연 주신 분은 궁금증이 활동보조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랑 이의 신청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근데 이의 신청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또 근데 이 장애 저희가 등급제 폐지된다 이렇게 폐지되고 나서 한번 그 심사 하는 그 등급을 매기게 되는 그 심사표가 한번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는 안 뭐 줄어드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특히 그전 심사표가 사실 활동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에 맞춰진 서비스로 이렇게 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표가 발달장애 친구들한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등급제 폐지된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인 그 지원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서 발달장애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 늘어났다는 친구들이 있고, 이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등급 이제 결정 나면 가정으로 이제 통지서가 오잖아요.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알기로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해서 뭔가 거기서 원하는 보완 서류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완하고 싶은 이제 보완 서류를 갖다 내는데, 만약에 그 한 번에서 이제 불가하다라고 나오면 막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급 통지서에 나와요.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맞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기간은 왜 지역마다 좀 다르냐면, 보통은 지역마다 한 달에 한 번 그 심사위원회가 열려요. 왜냐면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심사위원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열리는데, 내가 신청한 시점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이틀 전에 했어. 근데 내가 오늘 냈어. 그러면 다음 한 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오늘 신청서를 냈는데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심사위원회가 있대. 그러면은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 거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은 실사팀 스케줄이 정해지죠. 뭐 몇 월 며칠에 방문을 하겠다. 그럼 그 스케줄이 우선 정해져야 되고, 그럼 방문하고 가신 분이 등급표에 다 체크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등급표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는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조금 걸려서, 그냥 뭐 빠르면 한 달 반, 오래 걸리면 두 달 반, 세 달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받을 때 그 심사표를 보통은 저는 지연이 몇 번 받았는데 심사표를 한 번도 안 보여줬거든요. 그 이렇게 체크하는 심사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크를 안 해. 그 앞에서 사실 체크해야 되잖아. 뭐 밥은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뭐 혼자서 뭐 어디까지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일상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단 지금 처음이 중요한 게, 처음에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 놓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지연이도 처음에 그걸 알았으면은 난 이의 신청 그냥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왔는데 이래도 난 이의 신청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100시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의 신청한다고 이게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뭐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처음부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받아놓으면 거기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어쨌든 올라가니까. 근데 지연이 처음 시작할 때 별로 그렇게 큰 시간,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연이는 그 낮은 등급에서부터 올리니까 다른 친구들, 아예 높은 등급부터 받았던 친구들하고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처음 받으실 때 꼭 그거를 유념하셔가지고 심사표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말해도 될 것 같아. 혼자 밥 못 먹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심사 뭐 이번에 그 바뀐 것들이 약간 그런 거죠. 이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에도 저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양조 누가 말리지 않으면 상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양 조절을 못 할 수 있고 도와줘야 된다고 네.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애매하게 혼자 단순하게 기능만 보면 혼자 먹을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자 먹을 수는 있어 하면 이제 그 사람은 혼자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뒷말은 엄마의 말은 안 듣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봐야 돼. 그런 확인해야 돼. 어떤 게 어려운지 아이 식사는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말리지 않으면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 상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뭐 꺼내서 혼자 먹는다던가 너무 그렇게 먹는 것도 혼자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념해서 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담당자 따라서 지역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동네에 친한 어머님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정보를 사전에 좀 찾으세요. 그리고 최대한 본인 상황에서 힘든 점을 많이 실제로 힘드니까 뭐 꾸며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비장 형제 자매가 있어서 내가 그 아이랑 이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정 형태,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본인이 힘든 걸 그냥 뭐 좀 이렇게 그 여력 없이 그냥 다 소통해서 심사표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번은 아니고 그때 아마 중복장애로 등록될 때 근데 선배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신청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무 때나 갑자기 그럴 때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나 104시간인데 너 120시간이야? 우리 애보다 경한데? 나 갑자기 이 신청하고 싶어져. 근데 그 기간을 저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보통 2년 텀으로 이제 돌아오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도 선배님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을 시작을 꼼꼼하게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해보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지연이 그 등급받고 그 다음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왔어. 심사하는 사람이 왔다? 그럼 막 이제 우리는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엄마들 힘들다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 얘 그냥 이래. 근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우리 집에 그 런닝머신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그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간 거야. 손잡이 위에? 손잡이 위에 발을 딱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적어보시라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며. 네, 그랬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위험하다며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심사를 봤는데 얘가 이제 여름인가 그랬나 봐. 근데 얘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막 여기를 막 이렇게 긁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통 다른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을 거야. 이렇게 이걸 강약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상처가 또 나고 막 그러잖아. 그 얘가 여기가 막 누더기가 된 적이 있었어. 팔이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에 그런 흉터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얌전하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뭘 하다가 그걸 본 거야. 그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그분이 어머 자해도 하나 봐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했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어머니끼리 진짜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집으로 오시게 되면 그렇게 다 조명을 어둡게 해놓으래. 커튼을 좀 걷어놓게 닫아놓고 세상 우울한 집으로 분위기 조성을 좀 해서 아니 왜냐면 장애 부모들이 보편적인 부모들보다 우울 수치가 좀 높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받을 때는 환경 애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저를 되게 위로하는데 커피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제가 너무 어머님 그래도 힘든 와중 그러니까 그분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 애가 저렇게 힘든데 밝으셔서 다행이다. 약간 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독여 주셨는데 가고 나서 다른 엄마가 왜 그랬어? 펑펑 울었어야지. 조명 껐니?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난 너무 늘 해맑았나 봐. 나는 보통 이렇게 우리 애를 만나는 분들이 120시간 정도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난 늘 80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팁을 잘 활용해 앞으로 너무 이제. 긍정적이었어. 아니, 그래서 만약에 지원 시간이 그만큼 이제 필요하면 저희가 왜냐 때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필요한 지원을 필요하게 이제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좀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너무 급여액이 그러니까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액이 너무 현저히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아무래도 더 저는 가끔 이제
약간 거기 어디죠? 보건복지는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사회보장 서비스원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으면 뭐 총 급여액 얼마인데 얼마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렇게 고생해서 애를 그렇게 많이 봐주시는데 이 급여액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솔직히 없는 사실을 꾸며낼 것까지는 아니지만 있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번 두 번째 오신 분은 조금 이렇게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처음 오셨나 이럴 정도로 저희 아이를 약간 두려워하시고 빨리 가시려고 하고 자꾸 꼼꼼하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때 제가 이제 등교체 폐지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거라서 그런지 이제 한 등급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다 보이게 체크하시고 그 첫 번째 오신 분은 좀 오래되신 그게 많아서 막 용어도 일부러 막 전문적인 용어 막 자꾸 쓰시고 막 그러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냥 턱 하니 그 탁자 위에서 제가 뭘 어떻게 체크하는지 다 이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지역 엄마들이랑 소통하라는 이유가 미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지역 담당자가 짜다, 후하다 이런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럼 사실 딴 데보다 짜다고 너무 심사가 까다로우면 조금 더 어필할 필요도 있고 후하다고 하면 저희도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주변에 어머니들 먼저 선배님들 계시면 아니 복지관 같은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엄마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 몇 시간이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언제 또 봤냐? 이의 신청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럴 때 좀 지역에 대한 정보 얻으시면 좀 아마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거 나는 우리나라가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내가 국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나라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내가 만약에 300시간이 필요해 그럼 준대잖아. 아, 얘 몇 시간 필요하세요? 그럼 300시간이요. 그럼 준대. 그 대신에 그거를 잘 쓰는지를 모니터링 한대요. 감시를 더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면 제가 지금은 요번에는 200시간이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뭐 바뀌면 300시간이 이게 뭐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뭐 국가가 도로 가져가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국가는 100시간 필요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80시간이나 이렇게 깎어. 그러면 우리 받는 우리가 쓰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국가가 해주긴 해줬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 나는 100시간 필요한데 이씨 80시간밖에 안 줘. 이렇게 되는데 국가는 준 거잖아. 어쨌든 해달라고 하니까 줬어. 근데 계속 불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만큼 주고 그 대신에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니까 안 쓴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부정수급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면은 난 국가도 더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사실 편법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 어머님은 이제 넘어가시는 게 아이돌 봄이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넘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 연령이 좀 이렇게 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딱 몇 살이다 기준은 제가 정할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그게 몇 시간이든 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셔라. 왜냐하면 저도 진짜 불안이 높은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제 특성이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서 우리 애를 누구한테 맡겨? 막 뉴스에서 막 돌봄 선생님이 아이를 장애가 없는데도 막 폭행했다는 얘기 듣고 저거 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어떻게 근데 장애 갖고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한 우리 아이를 맡겨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눈치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부당한 경우도 그리고 안 겪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다양하게 엄마 말고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오롯이 엄마인 것보다는 좀 우리도 좀 이렇게 돌봄의 무게에서 좀 해방되고 돌봄의 무게가 없다 하더라도 타인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내가 볼 때 우리 아이의 모습과 타인과 함께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치료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머니랑 올 때랑 선생님이랑 올 때랑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활동지원 서비스를 조금 어릴 때부터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저도 시작은 불안해서 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얘를 데리고 어떻게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일단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에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나가는 거죠. 제가 나가서 좀 쉴 숨통을 트이고 아니면 동생이랑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랑 선생님들 라포가 형성이 되고 저도 선생님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이 되면 좀 더 확장해가지고 등하교 부탁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치료실 그러다가 이제 뭐 마트도 가고 뭐 지역사회에 이제 돌아다니는 활동도 바뀔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제가 어디 그 센터 기관에서 들었나? 특히 저희가 남자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같이 만나온 선생님이 아니면 특히 남자애들은 약간 그 청소년기 때 구하려고 하면 되게 구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어릴 때부터 봤을 때는 이 친구를 좀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친근함이 있어서 이 친구가 덩치가 커지고 뭔가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와도 조금 어릴 때부터 내가 봤던 거니까 봤던 아이니까 그런 거부감이 없는데 조금 아무래도 활동지원 서비스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많죠. 게다가 이제 예를 들면 밖에서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인 걸 어쨌든 그런 신체적인 서비스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이 들어가질 수도 있는데 청소년기부터 이제 청소년기 처음 만나는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 처음 연계되는 그 케이스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좋은 분 만난 분도 있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 계속 센터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고 보수교육도 어떻게 해달라. 선생님이랑 좀 조율하면서 우리 아이도 좀 성장해가는 거 배울 수 있어서 이분은 참 개인적으로 되게 현명하신 것 같은. 다른 저 주변 어머님들한테 얘기 드려도 되게 잘 안 하세요. 진짜 필요한 순간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복직을 해야 되거나 정말 필요한 아니면 그게 치달았을 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돌봄에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할 때 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특히 이제 학년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는 것도 경험해봤는데 아니면 그 서비스 이제 한동안 뭐 이용 안 해도 되고 받았지만 꼭 이용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